네, 반갑습니다. 병수강님, 반갑습니다. 유후님, 반갑습니다. 네, 로이킴님, 반갑습니다. 네, 현민주님, 반갑습니다. 민호레이님, 반갑습니다. 민정김님, 반갑습니다. 미라이님, 반갑습니다. 김희영님,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오후 2시 11분입니다. 저번 방송 때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여러 질문 중에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제가 스토리지에 대한 시청자님들의 대신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을 대신해 공부를 좀 해왔어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스토리지는 이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코인 자체가 굉장히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스토리지라는 뜻 그대로인데 이 자체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또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장치라는 뜻이죠. 스토리지 코인이 이 현재 그 클라우드형 그 스토리지, 이 클라우드, 구름이죠, 구름. 클라우드형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집중을 한 코인인데요. 현재 클라우드형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하는 네이버와 구글 이런 공급자들이 많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어, 이 구글 드라이브나 뭐 다음 쿨라이드 뭐 T 뭐 서비스 있고 N 드라이브도 있고 N 드라이브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랑 N 드라이브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제가 제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 데스크탑, 컴퓨터 데스크탑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걸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름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곳에 저장을 하고 내가 꺼낼 때 보고 싶을 때 꺼내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어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불과 뭐 5년 전, 뭐 10년 전에는 뭐 기가가 아니죠. 뭐 기가 1기가도 안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120기가, 240기가 뭐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어느새 하드 용량이 이제 테라가 됐죠. 뭐 1테라 뭐 이렇게 테라가 돼 버렸잖아요. 단위 자체가. 그만큼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발전을 했고 이런 USB도 예전에는 뭐 메가바이트였지만 지금 다 기가바이트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영상에 대한 어떤 저장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첫 번째는 동영상. 여기다 흰 부분에 첫 번째는 동영상 때문에 이 저장 그 수단이 굉장히 하드웨어가 발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기 기기의 다양화. 기기의 다양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데스크탑에 예전에는 컴퓨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하면 뭐 자기 컴퓨터에 가서 이제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러는데, 네, 프로 윤님이 엔드라이브에 전 여친 사진 많은데 너무 웃기네요. 전 여친 사진 많은데, 예, 엔드라이브 털리면 난리 나죠, 진짜. 그쵸? 네,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엔드라이브에 전 여친 사진이 많은데 이게 해킹 당하면 어떡해, 그쵸? 근데 이 부분도 이 스토리지 코인이 해결을 해놨으니까 뒷부분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동영상의 발달, 그리고 기기의 다양화,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너 혹시 페이스북 하니? 너 혹시 인스타그램 하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 예전에 너 지금 페이스북 하니? 아니면 인스타그램 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너 인스타그램의 아이디가 뭐야?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아이디가 뭐야라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네가 인스타그램을 할 거야라는 가정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전 국민이 한다고 보면 돼요. 안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할 법하죠, 이제. 근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제가 이게 꼭 유튜브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너 유튜브 아이디 뭐니?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분명히 2, 3년 내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의 저장 수단이나 동영상의 이제 뭐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세상이 왔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어떤 스토리지 코인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 동영상의 저장이 필요하고 보안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스토리지 코인이 지금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뭐 엔드라이브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 드랍박스, 클라우드 베리 이런 게 있는데 뒤늦게 나와가지고 스토리지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을 할까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쵸? 미리 가입을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SK텔레콤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정말 획기적이지 않는다면 글로 이동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클라우드베리의 이 가격대고요. 그리고 엔드라이브의 가격, 구글 드라이브의 가격, 드랍박스의 가격, 뭐 이런 가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스토리지는 각각의 사람들의 그 뭐 각각의 이 사람들의 하드디스크를 빌려서 쓰는 형태예요. 남는 거를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남는 거를 어 서비스를 블록체인 형태로 여기다 저장, 내 거를 이렇게 클라우드, 진정한 클라우드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건 상대도 안 돼요. 거의 진짜 공짜 가격으로, 정말 싼 가격으로 한 60에서 70%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점 더 이용을 하게 되면 아마 스토리지 쪽으로 다 이렇게 몰릴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보안이 중앙화 시스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입니다. 이 중앙화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서버에 이렇게 요게 사용자고요. 요게 사용자고
이게 서버죠. 중앙 서버.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고.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요거를 만약에 해킹을 한다. 요거를 만약에 이 서버를 해킹을 한다. 그러면 정말 난리 나는 거예요. 아까 그 프로 유님이 말씀하셨고 뭐 전 여친 사진이 들어있는데 혹은 막 야한 내 나체 사진이 막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개인적인 사진을 저장을 해놨는데 요게 해킹이 된다. 진짜 난리 나겠죠. 해커들이 요거를 해킹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것만 해킹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스토리지 서비스는 탈중앙화 서비스예요. 탈중앙화. 스토리지는 탈중앙화입니다.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록체인, 이 체인이라는 뜻이죠. 체인. 그러니까 내 정보를 여기에도 저장, 여기에도 저장, 여기에도 저장,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조각들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킹한다고 해도 그 완전한 정보를 모아서 그걸 해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 해킹을 해야 돼요. 몇십만, 몇백만 개, 몇천만 개의 노드를 해킹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한 개의 노드를 해킹한다고 해도 자료가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80개의 노드로 분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복사본을 포함해서 80개로 분해해서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0개의 노드를 중에 한 개의 훼손이 돼도 금방 또 복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도 또 필요해요. 구글이나 뭐 엔드라이브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내가 아닌 누구라도 봐선 안 될 파일들도 있잖아요. 뭐 여친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기업의 뭐 비밀 문서라든지 뭐 국가의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스토리지가 정말 큰 역할을 나중에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더리움의 그 개발자인 비탈릭 부데린을 알고 계실 거예요. 천재라는 그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비탈릭 부테린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스토리지 코인과 같은 분사나 파일 보관 시스템은 시장 효율을 높이고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은 아마도 제가 공부한 바를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앞으로 전 세계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는데 뭐 동영상이 많이 없어 내 하드에는. 그래서 저장 공간이 남아. 이 저장 공간을 빌려주고 코인을 받는 거예요.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드디스크를 빌려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분산형 클라우드인 스토리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이 전망 또한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연간 데이터 증가율에 대한 추세를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코인을 투자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기에 뭐 백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떤 기술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백서를 본다고 해서 그게 진짠지 지가 그냥 휘갈겨 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게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개발자의 이런 정보인데요. 글로벌 인맥이 있어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용이한지 혹은 비트코인에 투자 경력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블록체인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나 혹은
개발 경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상자산에 대해 불신을 하거나 제 정보가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해왔던 정보가 다 맞지 않는다거나 배울 점이 없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유의미하지 않잖아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매력이나 차트적인 매력을 느꼈다면 최소한 그 코인의 개발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 플랫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서비스를 유지할 자금력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발전시킬 만한 경력이나 기술이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둔다면 설령 여러분들이 투자한 뒤에 코인 시세가 하락을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찍히면 사람이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공부하기 시작하고,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투자 전에. 어디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를 확 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친구의 말을 듣는 건 좋아요. 좋은 영감을 주는 지인이 주변에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 전에 공부를 내가 해야겠죠. 투자한 다음에 공부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제가 공부한 바로 이분의 그 업적을 보면 이분의 업적을 보면 이분은 그 은행과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모 및 투자 은행 기관에서 1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디센트럴 파크 그 캐피탈의 설립자 겸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좀 더 그 자세히 경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존 퀸의 링크드인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 나오는 화면으로 정확히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예, 분산 시스템, 이거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읽어 드릴게요. 분산 시스템,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및 스토리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 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7년간의 가상투자 자산에 대해 직접 투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은행 업무만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모 그리고 IPO를 주도한 상당한 경험이 있고, IPO가 뭔지 아시죠? 그 주식의 신규 상장에 주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코인에서도 사용하는 언어로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서 외부 투자자들에 대해 가치를 설명하고 초기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디센트럴 파크 캐피탈의 투자위원회를 이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센트럴 파크의 투자자. 예. 디센트럴 캐피탈의 투자위원회 이끌고 있다는 것도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죠. 디센트럴 파크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올해 2022년 1월 11일에 7,500만 달러 규모의 디파이 펀드까지 출시했다는 기사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자산이 충분하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디센트럴 캐피탈은 약 1.4억 달러의 자산 규모를 운영 중인 블록체인 전문 자산 운용사인데 1.4억 원이 아니에요. 1.4억 달러예요. 예. 개인 투자 경력 7년 이후에 투자위원회를 이끌 수준까지 안목을 키웠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정말 높이 살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IPO를 주도한 다양한 경력들 역시 신뢰를 쌓기에 충분해 보이죠. IPO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 앞에서 자신의 성과물에 대해 투자하라고 설명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IPO를 잘 이끌어냈다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리더십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운영 금액이 1.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600억 아니면 한 1,700억. 예.
이런 수준의 금액을 이분이 다 관리를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금전적인 어떤 오너의 리스크나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스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뢰할 만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떠올리죠. 그쵸? 근데 만약에 존 퀸이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포트가 배포된다면 뭐 저도 투자해보고 싶을 그럴 정도네요. 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전망도 알아봐야겠죠. 이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면 이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전망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는, 이미지를 주고받는 정도의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무조건 동영상을 주고받는 세상이 됐잖아요. 어, 동영,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보정해서 올릴 수도 없고, 예전에는 그 눈 크게 키우고, 막, 그 코 높이고, 막, 뱃살 줄이고, 뭐 광대 깎고 이런 거 못 했잖아요. 인스타그램. 근데 요새는 뭐 중학생도 다 하잖아요. 동영상도 이젠 뭐 중학생도 다 편집하는 세상이 왔고,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로 옛날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막 끊겨서 보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원활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연히 이 데이터 시장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 세계에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간 44 제타바이트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기가바이트 아니에요. 제타바이트예요. 예, 제타바이트. 44 제타바이트예요. 게다가 2025년쯤에 163 제타바이트로 현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1비트가 8개 모이면 1바이트가 되죠. 1000바이트는 1kB 이메일 한 통 정도의 용량이고 1kB는 1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1메가바이트면 유튜브 썸네일에 한 두세 개 정도? 한 이 정도가 한 1메가바이트 정도 되죠. 1000메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예요. 유튜브 영상에 한 20분 정도 30분 1기가. 나 유튜브 영상에 한 20에서 30분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예. 그리고 1000기가바이트는 그 1테라바이트인데 그 최신 게임을 한 20개 이상 설치가 가능한 용량입니다. 네. 그리고 1000테라바이트가 1페타바이트가 됩니다. 1페타바이트는 사진을 55억만 장. 사진을 55억만 장을 저장할 수 있는 게 1페타바이트예요. 1000페타바이트는 1엑사바이트가 되고, 네. 1000엑사바이트는 드디어 1제타바이트가 됩니다. 1000엑사바이트가 1제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얼마나 큰 그런 용량인지. 예. 사실 이런 관리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냉각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컴퓨터 막 2,000대 3만 대 막 집에 놔뒀다고 해봐요. 얼마나 덥고 전기세 얼마나 나오고 또 냉각 시설 얼마나 또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야 이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하는데 스토리지 서비스는 이런 걸 다 해결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도형이님, 물 타도 될까요? 지금 물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따 차트 보면서 그런 부분 설명 좀 드릴게요. IL님, 피자 먹고 싶다 그러는데, 피자에 콜라 너무 땡기네요. 피자에 콜라 너무 땡기는데.
네, 현아강님 단타 기법 알려주세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 뭐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부분 뭐 매수 타임이나 이런 건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스토리지 코인의 전망은 해가 갈수록 데이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기술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해커톤 대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해커톤. 이게 해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해킹이라는 단어는 난이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해커톤이라는 것은 해킹 플러스 마라톤이라는 뜻이에요. 해킹 플러스 마라톤. 오늘따라 글씨가 원래 못 쓰네 더 안 써지네. 네. 결국 해커톤 대회는 하나의 이벤트성 전략 회의의 개념으로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을 해커톤이라고 칭하고, 이런 문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이스북에서 자주 시행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성과가 좋아서 매년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해커톤을 위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실시하는데요. 이런 대회를 해커톤 대회라고 부릅니다. 거의 천재들만 모여있는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핀테크 관련 금융회사들이 해커톤 경진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당선하면 창업 지원이나 협업 그리고 취업 시 특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자들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2014년에 텍사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블록체인 역시 미래 기술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해커톤 대회를 실시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스토리지 블록체인은 컴퓨터에 남는 보관 용량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주목받아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력이 있어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말. 네, 이곳에서 스토리지의 기술력을 입증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거래소는 물론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모두 스토리지 코인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한 미모님 조금 어렵다고 하시고, 네, 저거 주부님 안 돼, 나만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 좀 쉽게, 뒷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차트적인 것들도. 네. 네, 차트 보면서 제가 이제 뭐 매수 타이밍이나 뭐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외면을 해야 될지, 예,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이는 영상이 그 트레이딩 뷰를 이용해서 과거의 움직임과 현재의 움직임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이제 과거에 적절했던 매수 밴드는 한 요 정도가 과거에 매수하면 괜찮겠다. 근데 요거는 현재의 그 움직임이에요. 현재는 한 요 정도에서 움직여도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예, 저는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과거랑 그 현재랑 좀 비슷한 타이밍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프가. 네. 되게 가상자산의 흐름이 한 번씩 불장이 오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기를 거치기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코인과 다르게 스토리지는 특별히 크게 테마를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추구하다 보니까 기대를 잔뜩 받는 테마 코인과는 다르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했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이렇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쇼크 받아가지고 여기서 손절, 여기서 사람들 안 되겠다 10원이라도 건지지 다 팔다가 다시 이제 세력들이 다 사고 한 여기서 횡보 한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스토리지 코인은 좀 그래프가 완만해요. 이 정도면 진짜 완만한 겁니다. 예, 완만하죠. 이게 기술적인 그 어떤 시장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완전 뭐 패닉 쇼크처럼 요 밑에서 확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상에 오면 테마를 타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은 하는 기술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치면 특정한 코로나 테마주 같은 게 아니라 반도체 종목이라고 삼성 그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테마주보다는 뭐 가치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토리지 코인은 그냥 당연히 필요한 서비스로 상승장에는 시세를 주고 하락장에는 크게 힘써보지 못하지만 실적과 전망이 좋아서 상장 폐지 당할지도 않고 저점에 잘 모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종류의 코인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나 NFT 이런 관련의 그 테마주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왕 매수를 하려면 고점이나 중간 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점이 확실히 올 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저점 매수를 하면 올라가는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분 좋게 모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딱 바닥을 다지면서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점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한 지금 요 정도 올라갔다 요 정도 그래프 지금 오고 있어요. 예. 매수는 녹색 음영 안에서 좀 진행을 하고 여기를 요 그래프를 이탈을 했을 시, 요 빨간 그래프를 이탈을 했을 시에는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위에 파란색 줄이 그려진 1750원이 돌파할 때는 여기 있죠, 여기. 요 파란색 줄 제가 그어놨죠. 이게 1750원 라인인데 여기 돌파할 때는 좀 매수 비중을 좀 높여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차트는 다들 보실 줄 아시죠? 차트 공부하는 거 영상은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근데 차트는 뭐 다 보실 줄 요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한 요 정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조금씩 한 번에 매수하면 안 돼요. 분할 매수 이렇게 원하는 저점까지 왔다가 여기 돌파할 때 있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하면 또 올라가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요 빨간색 부분, 요 라인 체크했다가 요 라인 떨어지면 그래도 손절을 좀 가져가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 밴드는 1380원에서 1540원. 네. 여기 매수 밴드가 1380원에서 1540원으로 저는 매수 밴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씩 저점일 때 매집을 좀 해놓고 여기에 만약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손절은 1310원 이라는 제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또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1310원 떨어질 때 좀 그때는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싣는 구간은 여기가 1750원 라인이에요. 1750원 라인에서 코인 수량을 늘려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방송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그 하셔야 됩니다. 방송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 권유 방송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인프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저의 시선과 호재 정보를 한번 알아봤고 제가 공부하고 시청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공부해온 시선을 기준으로
가감 없이 그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의 영상을 보고 스토리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성이나 전망을 보고 싶으신 분은 스스로 공부를 더 해보신다면 스토리지 코인이 충분히 매력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양질의 정보와 저의 시선을 담아 이 방송을 보는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테러블 백희님 감사합니다. 민정김님 네, 감사해요. 아쉬워요. 더 해주세요. 박정은님 감사합니다. 네, 유빈님 감사합니다. 네, 진김님 감사합니다. 네, 미너레이님 감사합니다. 아, 내일도 방송하시나요? 내일 공부한 게 좀 금방 끝나면 내일 방송할 것 같고요. 근데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할 것 같아요. 네, 유빈하님 반갑습니다. 현우이님 반갑습니다. 네, 이지연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도 시청자분들 대신에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